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해석은 무엇인가요? 일단 반도체 쪽으로 완전히 이 추세를 만드는 걸 보면서 포트상에서 지금 어떤 부분을 줄이고 어떤 부분을 또 늘려야 하나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 월요일 종가 전략 세울 수 있는 종목별 이야기 나눠봅니다.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송태현 과장 모셨고요.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3,400시대에 두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그동안 8월 박스를 지나서 어느덧 3,400인데 박스 때의 체감과 지금의 체감이 다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때장이랑 지금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형주를 갖고 있는가 안 갖고 있는가 아니면 뭐 금융지주단을 갖고 있는가 안 갖고 있는가 여러 가지 차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앞으로 이제 거래대금이 내년이 되면은 일평균 30조 가까이 모일 수 있다. 코스피에만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렇다면 지금부터 사도 싼 가격인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증권가 탑픽으로 제시됐던 종목이 한국금융지주와 키움증권이었습니다. 판단 맡겨보겠습니다. 송태영 과장님. 사실 한국금융지주가 최근 들어서 더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종목을 사도 금융지주단, 뭐 여러 가지 뭐 증권주가 됐든 은행이 됐든 보험까지 오늘은 또 수급이 잡혀가지고요. 일제히 기대감을 많이 반영시키는 것 같아요. 오늘 투머치는 아니죠? 일단은 오늘 투머치 정도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아까 거래대금 얘기를 하셨었는데 거래대금이 정말 코스피에만 30조가 몰린다면 저는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예. 뭐 그거는 차차하고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증권 관련된 종목군들 다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약간의 희망회로 뭐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도 사실상 거래대금이 그렇게까지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권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이 2분기 실적이 좋았었거든요. 네. 뭐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3분기 그리고 하반기 때에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 뭐 이런 것들은 지수에 대한 상승과 함께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종목별로 어떤 컨셉으로 접근을 하겠는가?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도 오늘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키움증권 하면은 뭐 자타공인 누구나 온라인 관련돼서는 가장 큰 MS를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MS에 중점된 부분의 종목군들을 할 것인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아니면 키움증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게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한국금융지주가 잘하는 건 금융상품 관련돼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관련해서 증시가 좋다 보니까 관련된 이러한 수수료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설정이라든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부분에 있는 이런 노로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도 한국금융지주가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 과연 내가 신규로 매수를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한국금융지주는 사실 전고점 부분까지 이미 좀 더 다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생각보다는 조금 차라리 이것을 뚫는 것을 확인을 하고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구간이라면 오히려 밑에서부터 사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물량에 대해서 일부는 줄이고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는 물론 트레이딩 관점에서 긍정의 의견을 드리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일부의 리스크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내가 아예 생신규로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저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는 일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트레이닝 의견을 드립니다. 오늘 수급 잡힌 것 중에 ETF 증권도 보이긴 했는데 뭐 차트야 똑같죠. 그것도 전고를 지금 바짝 추격하는 그 구간인데요. 역시나 돌파를 하면 ETF 단으로 살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세요?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내가 증권 관련돼서 확실한 특징을 모른다.
이 회사마다의 특징들이 그죠. 다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시형증권 같은 경우는 자사주가 많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게 될 텐데 그러한 특징들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하고 공부를 하기도 사실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코덱스 증권을 매수를 하시는 게 아주 높은 수익률은 얻을 수 없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업종이 올라가면서부터에 대한 수익률은 같이 향후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으로 저는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요즘 시장을 보게 되면은 너무 욕심을 내시는 것보다는 네. 일정 부분의 수익과 그리고 실현 그리고 다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로에 대한 순환매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ETF가 들어가고 나오고도 편리하고 그리고 컷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확실히 수익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할 만하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ETF 매매 또한 가능할 정도로 지금 종목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분류하기가 너무 복잡하다 싶으신 분들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신 부장님과 함께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돌파 테스트 구간에 이제 접어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갈림길이거든요.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 팔기에도 뭔가 아까운 자리처럼 보여질 기대감. 그렇다면 활용도를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어가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고요. 오늘 한국금융지주 경우에는 뭐 금융이면서도 지주회사 그죠. 격이기도 해서 오늘 더 유독 강하게 오르는 것 같은데요. 차트로나 모멘텀으로도 저는 충분히 사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일단 지금 16만 원 근처 선에 있는데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고 또 수급 또한 뭐 외국인, 뭐 기관의 힘이 동반되고 있어가지고 직전에 뭐 고점을 벗기고 신고가 뚫면서 튈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오늘 사는 거에 대해서는 뭐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봤자 뭐 큰 조정은 없어 보이고 크게 물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쵸, 말씀하신 대로 뭐 다 알고 있듯이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논란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었던 발언 네. 거기에서 이제 세제 개편 관련한 리스크는 조금씩 사그라들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나 또 증권주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거래대금 증가 가능성이 예.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쵸, 국내 증시 워낙 기대감이 커서요. 그래서 저는 한국금융지주 선택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같이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이나 뭐 키움증권도 같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 쪽에서도 올해 하반기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갈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긴 하고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피난처로도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뭐 SK나 CJ, 특히 CJ는 올리브영 합병 기대감도 있어서 네, 같이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주에서도 우리가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지주, 금융 다 비슷하게 지금 오늘 시장 자금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지금 3,400도 잘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곳인데 거의 대부분 언급 주신 종목이 좀 우측 차트가 더 높죠. 그만큼 추세를 견고히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종목에서 계속 기회를 노려보자 의견 받아봤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긍정, 다만 눌림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언급 받아봤고요. 자, 그러면 지주로 가볼 텐데요. 지주긴 지주인데 홀딩스긴 홀딩스인데 라면이 붙었습니다. 농심홀딩스 볼게요. 근데 농심이 그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농심홀딩스가 오늘 상한가 터치를 제가 확인했는데 풀렸던 걸로 지금 기억을 했다가 지금 한번 볼까요? 아, 상한가 다시 또 만들었네요. 11만 4,400원 꽉 채운 30% 확인됩니다. 송태용 과장님. 홀딩스에 좀 더 반응이 나오면서 라면에 대한 수급이 좀 가고 싶었는데 오늘 농심홀딩스로 다 집결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심을 샀던 분들에게는 좀 배 아플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같은 계열이긴 하지만 지금 이러한 자금이 붙고 있는 것에 대한 성질이 좀 달라졌잖아요. 해석을 어떻게 둬야 할까요? 일단 농심을 사셨던 분들은 이미 또 거기에 수익을 많이 내셨었기 때문에 농심홀딩스까지 가져가신다는 건 약간 욕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쨌거나 지주회사 관련돼서 아까 말씀을 시 부장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지주 회사들이 대부분 수급들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하반기에 지수에 대한 상향이 더욱더 나오게 됐을 때 금융과 지주들이 얼마만큼이나 이런 약진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을 해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주사들 중에서 오늘 눈에 띄었던 지주사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사업회사로서에 대한 역할을 얼마만큼이나 잘 해주는지, 그러한 돈을 잘 벌고 있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라든지 아니면은 HD 현대라든지 SK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한 자릿대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한 자릿대 후반 정도까지 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농심홀딩스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요소가 테마적으로 더욱더 붙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농심이 이제 캐대언과 함께 더욱더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과 지주회사로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거래대금을 붙이면서 끝까지 밀어 올릴 수 있을 법한 종목군들이 어디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농심홀딩스가 조금 더 선택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특정 증권사에서 나온 레포트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농심이 자회사에 대한 가치에 대한 할인율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그 할인율의 50%를 책정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지금 시가총액은 너무나 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평가 메리트, 지주사, 그리고 사업 회사에 대한 흐름이 좋다는 점 이런 점이 다 같이 붙게 되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거를 얼마만큼이나 내가 의미 있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비중으로 실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흔들렸을 때 내가 얼마만큼이나 참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는 역시나 이 종목 관련돼서 매수로서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냥 관망으로서 대응을 하는 것이 보다도 맞지 않을까. 지주회사에서 차라리 다른 컨셉의 지주회사를 가져가시는 게 지금 단기간의 수익률은 조금 더 낮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포트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변동성을 낮추면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면으로 보지 않고 홀딩스로 보면은 변동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 갈팡질팡할 수 있는 거라면 라면으로 보면 어때요? 라면으로 봤을 때도 저는 사실 농심, 오뚜기가 이 관련돼서 많이 올랐다가 뭐 오늘은 다 같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농심이랑 오뚜기보다 그냥 삼양식품으로 접근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실적적인 측면, 뭐 그리고 수출입 지표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아직 농심이라든지 오뚜기가 물론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단기간에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고 오히려 삼양식품은 아직까지는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정말 각도가 직각으로 올라간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오히려 삼양식품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보다 더 내가 주가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변동성이 심하게 움직이는 이런 시장과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택을 이런 부분에서 하기에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쵸. 참 그런 것 같아요. 신유진 부장님 사실 시장에서 그 자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늘 우리는 새로움에 원하는 것 같기는 한데 비슷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쌈지엔터가 캐대온 나오면서 조금 줄어들었고 오히려 캐대온 쪽으로 좀 더 계속된 강세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한다라는 것이 끌고 가는 거에 있어서는 참으로 많은 판단을 요구하는데 농심 홀딩스 쪽에 오늘 시선이 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농심이 내리면 내가 기회를 잡아야지 하셨던 분들에게는 그럼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업회사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농심 홀딩스가 뭐 저도 마찬가지로 리포트를 봤더니 뭐 리포트에 나온 대로 이게 만약에 연결 실적에 포함이 된다면 그쵸 여기서도 충분히 굉장히 메리트가 크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다만 지금 리포트 보신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연결 실적에 포함되지는 아직 않아서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이 한 0.2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주사 대비 굉장히 할인폭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만 축소돼도
2배는 금방 예. 가거든요. 오늘 상한가도 쳤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전략을 짠다면 농심 홀딩스를 조금 더 보유하고 있다가 네, 대응하다가 사업회사로 바꿔 타는 전략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농심, 율촌화학 둘 다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사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농심은 최근 저는 급등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삼양식품도 좋지만 농심도 그 캐대현의 효과에 힘입어서 그리고 마케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한다면은 여기에서도 충분히 뭐 대부분 잘 알고 있잖아요. 라면 맛에서는 네, 누구 하나 빠지지 않는 네, 다들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생각되고요. 율촌화학도 농심 포장재 사업도 있긴 한데 메인은 ESS 쪽도 있고 예. 향후에는 또 반도체 소재 쪽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최근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데 이럴 때 따라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심 홀딩스 일단 두 종목은 타이밍 잘 이용해서 번갈아 가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 면비디아는 맞네요. 결국엔 농심도 그 대열에 붙었기 때문에 라면이 불어날 땐 또 확실히 불어납니다. 지금은 그때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는 송태영 과장님. 예,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오늘 77,600원까지 고가권 확인하고 이 자리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7만전자, 8만전자, 9만전자 가자를 외쳤던 그 향수와 함께 할 수 있는지 HBM이라고 하는 그 뚜렷한 성적표 결과치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지 않았는데 가격이 그때 기대감만큼 갈 수 있는 것인가 그 근거가 범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실히 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영업이익을 다시 10조로 예상하고 있는 것의 근거가 범용이던데 이번에는 확실한 거 맞을까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전자를 해야 될까요? 굳이? 네. 네네. 사실 반도체 투탑에 있어서 사실 저는 그렇게 이번에 빠르게 움직일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결국은 SK 하이닉스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변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두 개를 놓고 보게 된다 하더라도 주간 기준으로 보니까 삼성전자가 8%가 상승이 나왔고 하이닉스가 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 자금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하시는 이유가 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가 한 번에 살 수 있는 만큼을 사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SK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대비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황에 대한 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범용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HBM에서부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낙수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아직도 시장의 메커니즘은 이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굳이 삼성전자가 9만전자까지 가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목 놓아 기다릴 필요가 있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속에서도 만약 내가 반도체 투탑에 대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SK 하이닉스 쪽으로 그냥 접근을 하시는 게 보다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내가 반도체에 있는데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접근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도체 소부장에서 차라리 접근을 하셔서 이 삼성전자의 지금 구간에서부터 9만 원까지 가는 수익률은 충분히 오퍼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범용 메모리 관련돼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공장 증설에 대한 사이클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평택 4공장 관련돼서 이제는 장비 발주가 나온다. 이러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관련된 종목군들 들을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이제 이 주가를 가기 위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 부분이 적자가 이제는 줄어든다. HBM 관련돼서도 이제는 이 점유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포인트마다 다 반도체 소부장들이 해당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로 접근을 하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훨씬 더 오버퍼폼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차라리 그런 종목군들로 오히려 이 방향을 틀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지 중에 굳이 삼성전자를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봤으면 한다의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그쵸? 지금 77,000원, 이제 80,000원 초근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택지가 많아져서 잘 고르는 게 또 중요해진 반도체 이쪽입니다. 신유진 부장님, 저희 진짜 엄청 얘기했죠. 5만 원대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근데 늘 좋게 얘기해 주셨고 어느덧 77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잡고 계시는 방향성은 어떻게 되세요? 전 여전히 좋게 봅니다. 네. 반도체 종목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팔고 싶은 분 많을 텐데요. 저는 여기서 함부로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도 한참 남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외국인 매수세가 불 뿜었고 이제 반도체 종목이 왜 오르는지 모르는 분은 없으실 거로 생각돼서 네. 어쨌든 이렇게 매크로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AI라는 이 거대 산업의 변화 속에서 반도체 업종은 필수 재료에 속하고 그동안 이제 글로벌 업체 대비 저평가받던 부분이 이렇게 일순간에 반영되고 있고 차차 계속 반영돼 나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계속 올랐기 때문에 급등에 따른 조정은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걸 조정을 세게 기다리다 예전처럼의 큰 폭의 낙폭의 그런 걸 기다리다가는 놓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전 만약에 부담스럽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둘 다 비슷한 비중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다 같이 좋게 보고 있고요. 디램 낸드 쪽, 그다음에 디램 낸드 쪽에 레거시 영역이나 HBM 관련된 선단 공정 영역, 그리고 파운드리 이외에 기판 이런 여러 등까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최근 급등한 만큼 그 안에서도 좀 선별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소부장 쪽이 앞으로는 좀 업사이드가 조금 더 클 거로 생각은 하고 있어서 여기서 잘 압축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흐름 좋게 보고 계시고 앞으로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역할론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마침 3분기 실적에 있어서도 전망이 또 좋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윗방향으로 잡아서 시나리오 열어볼 수 있다 의견까지 저희 함께 보겠습니다. 상승룸 한참 남아. 이 부분에 좀 눈길이 가네요. 자, 이어서 그러면 소부장단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의 토론을 이어갑니다. 아까 전에 평택 4공장 얘기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유니셈 같은 종목이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좀 차익과 함께 싸움이 일어났던 오늘이기도 합니다. 오늘 증권사 평가 또한 앞으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과장님, 지금 소부장 내에서 다가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히 모든 반도체가 부모원이 된 것 같지는 않고 일부 종목만 골라서 추세가 테크인 같은 거나 이수페타시스 같은 거나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의 셈법이 좀 궁금합니다. 각자의 포인트가 조금씩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이 반도체 섹터 안은 워낙 소부장이 큽니다. 섹터가 크고 그 안에서에 대한 키워드에 따라서 움직임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접근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수익률도 천차만별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HBM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였었는데 지금 이 키워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키워드의 중점적인 종목군들이 탄력도가 중간중간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강해지는 강도가 저는 그렇게 길어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키워드의 중점적인 종목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 장비 발주에 대한 시기 이것을 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평택 4공장에 대한 부분도 일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 파운드리 관련돼서도 테일러팹 관련된 장비 발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일단 삼성전자향 관련돼서 공장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무엇이 있는가? 뭐 유니셈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 역시나 이오테크닉스나 네. 아니면 유진테크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미국 쪽에 이제 이러한 공장이 증설을 했을 때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는 코미코는 왜 이렇게 강한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거기에 같은 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저는 에이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에이직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봤을 때에는 역시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수페타시스, 뭐 두산, 아니면 파미셀, 뭐 이러한 이제 CCL 관련된 종목군들, 아니면 MLB 관련된 종목군들이 될 텐데 요즘 거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되면서 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좋아요. 맞아요. TLB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심텍이라든지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좋은데 그 TLB, 심텍 그리고 대덕전자도 조금 더 자세히 놓고 보게 되면은 그 관련돼서 키워드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 키워드들에 대해서는 미리 조금 더 정리를 하시면은 어떤 키워드가 나왔을 때 이런 종목군들이 더욱더 움직임이 좋겠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실히 눈여겨 보신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의 디테일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체인의 유니셈 기대감은 어떨까요?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확실히 양봉이 나왔을 때에 대한 거래 대금과 음봉이 발생했을 때의 거래 대금 이 부분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유니셈은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들어가서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네. 조금 더 끌고 가는 것도 가능하겠구나라는 부분으로서 저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크러버 칠러 쪽 생산하는 종목군이죠. 삼성양 장비 발주 수혜와 함께 지금 충분히 좀 더 윗방향 노려볼 수 있다 언급 주셨습니다. 자, 신유진 부장님 그러면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만들었었던 고가권이 12,500원 라인대인데요. 지금은 10,000원 하회 구간입니다. 오늘 터치했다가 좀 내려왔어요. 계속해서 그 구간까지는 달릴 수 있는 체력이 될까요? 그럼요. 일단 반도체 업종 다 같이 갈 때 같이 비슷한 흐름 이어갈 거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오늘 조금 상대적으로 더 부각된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비슷한 사업을 하는 뭐 GST 대비해서는 좀 뭐 옛날에 비해서는 좀 체력이 좀 약해진 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그림 봤을 때는 시총이 좀 싼 편이긴 해서 그런 것들로 뭐 키 맞추기로 좀 올라간 게 아닐까 싶긴 하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이걸 갖고 계시다면은 뭐 굳이 팔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신규 매수에 나서는 것도 네. 나쁘진 않지만, 오늘 좀 급등을 해서 좀 많이 올라서 다른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뭐 솔브레인이나 네. 말씀하신 뭐 TLB 네. 그리고 뭐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현재는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어쨌든 그림은 다 같이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고민은 된다. 그렇다면 다른 종목군까지 한번 리스트업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짧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로봇은 송태현 과장님 지금 어떤 구간이에요? 휴림 로봇이 전고를 뚫었습니다. 로봇은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순환.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금리 인하 시기가 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주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로봇 섹터 안에서도 보게 되면 요즘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기업에 있어서도 투자에 대해서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피지컬 AI 관련돼서 시대가 더욱더 도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가 이제 미국 관련돼서 이 피지컬 AI 관련된 부분에 도입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이제 로봇주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관련돼서 못 갔던 종목군들 혹은 요즘은 뉴비들이 더욱더 많이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시 돌아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뭐 감속기 관련돼서 유명했던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유명한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로에 대한 회전은 결국은 다시 이 섹터 안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환을 이용하자라는 관점으로 정리하고요. 신유진 부장님, 그러면 이제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더 룸을 열어볼 수 있나요? 근데 저도 로봇주는 지금 오늘 뭐 특별히 휴림 로봇이 예. 급등한 이유는 정도? 그냥 순환매 예. 정도로 그 안에서의 순환매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차익 실현하고 다른 로봇주로 갈아타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뭐 로보티즈나 뭐 하이젠 RNN 이런 종목이 가장 핫했었던 거긴 한데 그래서 다음 타자를 찾는 게 아닌가 싶긴 하고요. 그런 컨셉화에는 사이즈도 크고 좀 엉덩이가 좀 무겁긴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지금 밑에서 어디죠? 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항선을 좀 뚫으려는 모습이 있어서 살 자리로 추천드릴 수 있어 보이고요. HD 현대도 오늘 지주로도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지주 컨셉과 로봇 컨셉이 더해져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된다. 네, 이렇게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휴림 로봇에서 나와서 다른 안 움직였던 종목군에 들어가는 순환의 차원을 노리자, 두 분의 의견이 공통적이네요.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